네, 이제 운명의 커리가 되겠습니다. 자, 커리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 나온 커리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커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쉬운 커리 같아요. 1번은 태어난 연도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매개변수 커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연도별 회원으로 저장을 하면 되시겠고요. 소스로는 회원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문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가서 회원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위, 그 다음에 기관 아이디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제 연도가 들어가는 곳은 보시다시피 생년월일이 나오는 생일이 이제 날짜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날짜에 연도만 써가지고 매개변수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날짜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건을 대괄호를 열고 조건에 대한 문구를 써버리면 이건 날짜 전체의 조건을 받는 거지 말 그대로 연도에만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에 즉 무슨 말이냐면 날짜가 주어져 있고 날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매개변수 쿼리를 따로 작성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별도의 임시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열이라는 것은 체크 표시를 안 하는 이 상태를 임시열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나 조건에 참여는 하는데 또는 정렬에도 참여하는데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주지 않는 상태를 임시열이다. 그렇게 저는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뭘 풀어드릴 거냐? 첫 번째는 어차피 얘는 안 보여줄 거니까 연도라고 새로운 필드명을 써서 이어라는 함수를 써서 생일이라는 날짜 데이터를 받으면 연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괄호는 여기 지우고요. 대괄호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구를 태어난 연도 입력.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는이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산자가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시고 1968년을 썼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빵점이죠. 그죠? 왜? 기관 아이디밖에 안 나왔는데 연도까지 나왔으니까 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임시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데이트 파트를 사용해서요. 데이트를 쪼갠다, 분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트 파트 하시고 YYY 옵션이죠. 연도 그 다음에 필드명 생일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파트를 쓰라고 하면 데이트 파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좀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트 파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생일까지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매개변수 쿼리를 연어를 따로따로 해라 그러면은 임시열을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회원 됐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개변수 쿼리 같아요. 아니, 매개변수 쿼리래요. 크로스텝 쿼리, 그죠? 그래서 배치를 딱 보시면은 일단 그림이 눈에 딱 와야 돼요. 왼쪽으로 행 레이블이 있고 오른쪽 위로 첫 행에 열 레이블이 왔고 교차값으로 표시하니까 오라 크로스텝 쿼리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또 분석을 해야겠죠. 기간별, 지기별, A별, 오케이, B별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집단함수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 통계 쿼리, 그 다음에 2번 크로스텝 쿼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옛날에는 지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은 그림을 보고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기관과 회원을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이미 관계도 다 맺어졌고요. 기관명을 더블 클릭해서 내려놓으시고, 직위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직위요. 그리고 뭐예요? 집단함수는 합이에요, 평균이에요, 최대예요, 최소예요, 개수예요? 개수죠? 오케이. 자, 개수는 어떠한 필드를 사용해도 개수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가 더럽게 없게 널이라는 값을 가진 그러한 필드를 써버리면 개수가 널을 안 세거든요.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특정 지정이 된 필드가 없을 때는 될 수 있으면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있는 것을 써주세요. 개수에 사용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설마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널을 얘네들이 넣겠어요? 요건 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개수는 별도 계산할 필드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필드가 다 와도 돼요. 근데 재수없게 널을 포함한 필드가 와버리면 개수의 값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관명과 직이라는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있는 것을 좀 써주셔라 그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기관명을 가지고 구할 겁니다. 개수를. 그리고 갈게요.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텝 쿼리로 바꾸시고, 묶는 방법 행머리끌, 열머리끌, 그 다음에 값, 함수가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를 만들어 주시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다 되죠. 근데 이제 이것만 하지 말고 요 사이에 요약 행머리끌이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작업을 일단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가 1 나오면 0건처럼 해서 1 나올 때 1건, 0 나오면 0건도 표시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 형식에 가서 0건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요. 조건을 주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웨어 조건절을 별도로 추가적인 조건을 줄 때도 여기서 조건을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드리면, 기관명에 찍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에 가셔서 형식에 0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0건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숫자예요. 그리고 추가 행머리끌, 요약 행머리끌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총 인원수 이렇게 새로운 필드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관명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요약 행머리끌은 똑같이 개수를 쓰시고,
여기를 값으로 하지 말고 행머리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 행머리글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연건을 해주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조건을 걸 수가 있죠. 뭐 민들레하고 사랑과 감사 텃밭만 나와라, 과장 부장 사원만 나와라, 그런 식으로 조건을 인연산자를 써서 줄 수도 있고, 별도의 조건을 또 따로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렇게 기관명이라는 행머리글과 직이라는 열머리글의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 기관명과 직위에 관련된 별도의 필드에 조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김시인, 이시인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름을 딱 하고요. 여기를 조건으로 바꾸시고, 조건에다가 김별,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별, 김씨 또는 이씨, 이렇게 정렬에다가 줘버렸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별도의 조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명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까지 부여할 수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고,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을 주는 거, 행머리글에도 조건을 주는 거, 열머리글에도 조건을 주는 거, 형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요약 행머리글 만드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시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관별, 직위별. 물론 통계 쿼리로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네, 쿼리 3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쿼리 3번은 매크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나왔고요. 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이벤트 프로시저가 더블 클릭이고요. 간만에 폼 머리글이 보통은 이제 명령 단추가 나오는 건데,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을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내기, 외부 데이터 내보내기를 매크로로 작성해라. C 드라이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C 드라이브로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경로까지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엑셀 통합 문서로 내보내는데 이름은 엑셀 변환으로 하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아셔야 됩니다. 매크로 함수 중에서요, 외부 데이터 내보내기가 output2라는 매크로 펑션이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또 그 천만다행인 건 또 그 매크로를 사용해야지 프로시저를 쓰라고 안 했네요. 그래서 홈탭에 가시면, 홈탭이래요. 그 만들기에 가서 이걸로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파일을 저장하라는 말인데 저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포함된 매크로를 하셔야죠. 기관 보기에 가서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가 폼 머리글이거든요. 선택하고 이벤트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있죠? 이렇게 해서 땡땡땡 코드 작성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게 VBA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는 거고요. 프로시저 매크로 작성기로 하라고 하시면 이제 매크로 작성기를 하시고, 여기다가 OUT 함수 펑션을 to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2010 버전인데요. 2010 버전은 뭐 export with formatting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고, 2007에서는 그냥 버전 아까 알려드린 대로 output 2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고요. 회원 테이블을 내보낼 거고, 출력 형식은 엑셀 2007 버전 이상으로
출력 파일이 이거부터 할게요. 자동 시작해라 그래서 만들면 열어라. 이게 자동 실행이거든요. 출력 파일을 이제 C 드라이브에다 저장하라고, C 드라이브로 저장하라고 나왔죠. 그럼 C 드라이브를 보통 저희가 경로를 쓸 때 C 땡땡 드라이브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원화 표시로 구분자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걸 C 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C 드라이브예요. 그리고 만약에 C 드라이브에 db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러면 구분자 원화 표시를 하고, 예, db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다 구분자 쓰고, 파일명과 확장자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일명점 확장자. 요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게. C 드라이브에다 저장하라고 하면 C 땡땡 원화 표시만 쓰고, 파일명과 확장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엑셀 변환이 이게 파일명이고요. 확장자는 요거 쓰시면 되니까, 네. C 땡땡 원화 표시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 이름 엑셀 변환 점 XLSX 이렇게 하시면 C 드라이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DB에다 만들어라 그러시면, 예, DB 하나를 더 써주세요. 원화 표시 구분자 이렇게요.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경로 쓰는 방법 이런 거 필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죠?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본보기에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이렇게 열리면서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정도는 한 3번 문제는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